고구마, 달걀 노른자, 닭다리 없는 가슴살, 답답하고 목이 메이고 물 한 잔 없는 사하라. 목이 꽉 막혀, 머리도 꽉 막혀, 꽉 막혀. 냉장고를 열었더니 사이다 있잖아. 오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소풍의 김밥 사이다. 오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우리는 연인 사이다. 시원해 사랑해 너 좋아. 매일 보는 TV 드라마 주인공 맨날 고구마. 드라마 뒤에 뉴스를 보면 그건 더 훨씬 고구마. 목이 꽉 막혀, 머리도 꽉 막혀, 꽉 막혀. 냉장고를 열었더니 사이다 있잖아. 사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못 알려진 정책 정보를 바로잡는 팩트체크 라이브 토크쇼 KTV 사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고요. 저는 여러분께서 붙여주신 자랑스러운 별명 사저씨, 사이다 아저씨 최대원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팩트체크 진행해 주실 차영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 차영란 교수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먼저 어제 방송 퀴즈 정답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제가 이거였죠. 우리나라가 원전을 처음으로 수출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정답이 어딘가요? 네, 정답은 아랍에미리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당첨되신 분들 하단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다 축하드리고요. UAE 역시 정답입니다. 국민방송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개인정보 알려주시면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요즘에 고등학교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5, 60만 원 되지 않을까요? 혹시 자녀분들이 어떻게 드세요? 저희 자녀는 다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예, 네. 예, 그런 상태인데 저도 한때는 중고등학교 학부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셋 다 연년생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1, 2, 3학년을 같이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항상 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돈이 많이 나갔죠. 네. 그래서 입학금, 수업료, 뭐 학교 운영비, 교과서 구입비 이런 것들을 다 따지면 한 명당 약 평균 158만 원 정도가 쓰인다고 1년 볼 수 평균 있습니다. 158만 원. 그러면은 두 자녀가 한꺼번에 다닌다든지 아니면 교수님처럼 세 자녀가 쭈루룩 다 네네. 고등학생이라든지 이러면은 이게 거의 대학 등록금 만만치 않은. 어마어마하죠. 그렇네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뭐 등록금을 못 내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조사된 결과가 있나요? 네네. 찾아보니까 실제로 2017년 조사를 찾아보니까 네. 전국의 고등학생 약 15,000명이 등록금을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부담이란 얘기죠. 이렇게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고 해서 그 부담을 줄여주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말이죠. 정부에서 올해 2학기부터 바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런 계획을 밝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기사들이 떴습니다만 그중에 몇 개의 언론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 함께 보시죠.
이런 기사 떴습니다. 저소득층이 아니라 3학년 학생부터 혜택을 받게 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수상하다. 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자, 다음 보도 더 구체적이네요. 내년 총선 때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는 고3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무상교육을 서둘렀다. 이런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산을 마련할 계획도 없이 교육청에, 그러니까 지방교육청을 얘기하는 거겠죠. 지방교육청의 부담을 떠넘긴다. 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상하다 또는 뭐 환심용이다 이런 네. 표현을 쓰면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데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거든요. 네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우리나라 이런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좀 순수한 입장에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언론의 주장을 보면은 올해 수혜받는 고등학교 3학년이 내년 총선에서 투표권이 있다는 건데요. 네. 올해 초 여야 사당이 그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에 동의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팩트체크의 필요성이 떠오릅니다. 오늘의 팩트체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저소득층이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시작하는 것. 이것은 총선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무상교육에 쓰이는 추가 예산을 마련하지도 않고 시도교육청에 떠넘긴다. 이런 주장인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있을까요? 자, KTV 국민방송 댓글 채팅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고맙습니다. 네. 자, 감성인생님, 선거랑 무상교육을 또 엮어 무슨 상관이라고 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네, 나영홍님, 시대가 많이 흘러서인지 엄청 비싸네. 그렇습니다. 요즘 많이 비쌉니다. 짱오님, 엄한데 세금 쓰지 말고 학생들 공부에 쓰는 게 더 좋은 듯. 네, 이런 의견 주셨고요. 포프 윌리안님,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인가요? 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정말 내년 총선을 위해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일정을 앞당긴 게 맞는지 팩트체크 위해서 정책 담당자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이주희 과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명패를 놓고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 이주희라고 합니다. 네, 잘 오셨고요. 교육복지정책과라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네요. 네네.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교육복지정책과는요, 초중등 학교의 교육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교육급여라든지 교육비 지원 사업, 그리고 저소득층 장학 지원 사업, 그리고 농산어촌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그 학교 지원 사업, 그리고 네. 이제 고교 무상교육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 하고 계시고 고교 무상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군요. 네. 적임자십니다, 지금. 자, 앞서 소개한 고3부터 시작하는 고교 무상교육이 왠지 수상하다. 이런 기사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느낌 드시던가요? 그때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구나. 이게 총선하고 연결될 네, 수도 있구나. 네. 상상력이 놀랍다 뭐 이런 네. 그런 느낌.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가 될 만 18세 학생들을 위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사실입니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1학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네.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3학년 학생은 후배 학생들이 계속 지원을 받는 동안 한 번도 지원을 그렇죠. 졸업할 받지 때까지 못하게 지원을 못 됩니다. 받죠. 네. 네. 그렇지만 이렇게 역순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무상년 교육 완성 연도까지 총 5개 학년에 걸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3학년부터 시작하면 2학년이 또 그 다음엔 3학년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자, 만약에 여러분 뭐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1학년부터 시작했다면 2, 3학년 학부모들 뭐 불이익에 울어
뭐 또 이런 기사가 나지 않았을까, 그죠? 그런 당연히 생각 듭니다. 예, 불공정하다고 느끼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팩트 체크를 진행하기 앞서 시원하게 사이다를 한 모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좋습니다. 네. KTV 사이다는 인공 효과음을 쓰지 않습니다. 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입생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현재 2, 3학년은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졸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형평성 그리고 수혜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3학년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 팩트 체크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사에 등장하는 내용이요. 원래 고교 무상교육 실행 계획은 2020년부터 3년에 걸쳐서 시행한 로드맵이었는데 총선을 위해서 1년 앞당긴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사실입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사실 이 이제 연역을 돌이켜 보면요. 네. 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난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였습니다. 하겠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원래 계획에 의하면 사실 2017년에 완성이 됐었어야 이미 했어야 할 되죠. 정책인데 네. 재원이 확보가 안 돼서 못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현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됐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3개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들이 공약으로 제시를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래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더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한 학기를 당긴 것이고요. 뭐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오히려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대 정부들이 사실은 다 일종의 수건 사업이었고요. 네. 즉 누구나 하려고 했으나 하지 못했던 것인데 네. 이제 열심히 재원을 준비해서 서둘러 그러니까 앞당겨 시행한다. 왜냐? 누구나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수상하다. 이건 좀 그죠? 네. 얘기가 좀 어울리지가 않는 것 그렇죠. 같긴 합니다. 예, 예. 자, 교수님, 그런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게요. 네.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흔한 정책이죠. 네, 거의 우리 그 OECD 36개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거의 모든 나라가 그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만 못하고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피한 거죠. 좀 부끄럽네요. 더, 예. 네. 좀 더 빨리 시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공립고등학교에 무상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이제 주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지만 학제와 지원 내역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길게는 18세까지 수업료는 물론이고 교통비, 교재비까지 다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유럽을 살펴보면 핀란드는 16세, 영국은 18세. 자, 이런 식으로 국가마다 그 횟수로 따질 때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참 아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도 오늘 새롭게 여러분들께 이 사실을 좀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외국에 이렇게 여행을 다녀보는데 가장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시켜주는 나라에서 배우는 그런 학생들을 볼 때 굉장히 그럼요. 부러운 무슨 생각이 걱정이겠습니까? 예, 그렇죠?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 채팅창 의견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주리님, 교육과 복지 혜택은 많은 사람이 받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못했다니 지금이라도 시행된다니 좋은 소식입니다. 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네. 김하정님, 무상교육 좋습니다. 포프윌리아님,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행해야겠습니다. 의견 주셨고요. 네, 박상준님, 사이다 김 빠지는 것을 보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 생방송 끝나고 나면 다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징어 가보님, 돈이 들더라도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많은 의견 오늘도 보내주고 계신데요.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은요, 초, 중, 고 이렇게 12년의 무상교육 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일 텐데요. 초, 중, 고 12년. 네, 제가 왜 강조하는지는 마지막에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공교육이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죠? 네,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 건 1959년입니다. 네. 그리고 중학교는 1985년부터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해서 1994년에는 읍면 지역까지 이제 네. 확대를 했고요. 2002년에는 시 지역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작을 해서 2004년에는 전체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되었습니다. 역시 단계적으로 완성이 됐네요. 중학교 무상교육을 시작한 게 그러니까 1985년. 그래서 전체 학생이 혜택받은 2004년까지 횟수로 따지면 20년이 걸린 거네요. 기사에서도 주장하는 부분이죠. 중학교 무상교육이 20년이 걸린 것에 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3년에 걸친 시행이라 다소 빠르다는 지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보는 시각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중학교 이제 의무 교육이 이제 확대된 것이 20년 걸린 거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과정도 사실 중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고등학교 그 저소득층 학비 지원 사업이 시작된 것이 2000년이었습니다. 2000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이제 정책적인 노력을 거쳐서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지원, 농산어촌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학비 지원,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학비 지원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왔고요. 이번에 이제 그 3개년에 걸쳐서 완성을 하려는 것입니다. 중학교 무상교육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가장 재원이 많이 들었던 시지역 확대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동안 해서 중학교 의무교육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이번에 이제 점진적으로 이게 저소득층부터 확대를 해 오다가 이번에 이제 3개년을 통해서 완성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3년은 마지막 활용 점정이지 이 3년이 전 기간이 아니다. 네. 그죠? 그 이전부터 쭉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매우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팩트 체크 포인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고교 학비 지원 2000년부터 이미 시작돼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죠. 저소득층 학생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지 않고 네. 3학년 이렇게 일률적으로 학년을 딱 잘라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건 이거는 총선용이 아니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학비 지원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네.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마지막에 3년간 확대를 할 때는 학년별로 그렇게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시청자들 댓글 한번 다시 좀 볼까요? 네. 노란개님 고교 무상교육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의견 주셨고요. 네. 주렁모님 저소득층 등록금 지원은 저도 옛날에 받아봤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정미리네님 언론님도 꼭 무상교육으로 고교 졸업하기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짱뱅이님 파이팅. 감성인생님 그래 작은 섬이나 오지는 등록금 무료라니 다행이에요. 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또 하나의 팩트체크 포인트 예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보도에 따르면은요. 재원도 마련해 놓지 않고 급하게 서두른다. 왜? 총선 때문에. 또 이런 얘기거든요. 제 돈이 없으세요? 어떠세요? 아닙니다. 사실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정부에서 이제 고교 무상교육을 하려다가 이제 실패한 것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서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고교 무상교육을 이제 성공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관건이 된다는 것은 네.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항이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당국이나 시도교육청 그리고 국회와 함께 이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해서 네. 논의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그 재원 확보 방안이 포함된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4월 9일에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시도교육청에 떠넘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 재원을 분배를 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재원 이제 확보 방안은 이제
올해 2학기는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부담을 해주시기로 하셨고, 네. 향후 5년간은 이제 국가 그리고 시도교육청이 각 47.5%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머지 5%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한 절반 정도씩 분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몇 가지 의견 더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 교육 부분이 관심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요. 네. 나영홍님, 등록금 못 내서 뒤에서 벌선 추억도 있는데 이제 없어져야죠. 그렇습니다. 네, 닐손 주니어님, 법을 악용하는 사람을 징역에 처해야죠. 사랑이님, 왜곡입니다. 네, 모랑개님, 무식한 저소득 고교 무상교육은 이미 시행하고 있었구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토론이 뜨겁네요 하셨고요. 사이다 한 잔씩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잔씩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특목고 뭐 이런 곳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다 이렇게 거기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등록금 네. 막 1,000만 원이 넘고 뭐 이런 네, 데 있고 네, 한데 네. 이런 것도 고교 무상교육이면 다 지원해 줍니까? 그렇진 않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서 이제 제외되는 기준이 네. 특정 유형의 학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서 이제 제외되는 학교는 그러니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학교들은 사실상 이제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운영이 되는 게 원칙이고요. 네. 사실 이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무 교육이지만 대부분의 사립 초등학교와 일부 그 특성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수업료와 입학금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원칙이 고등학교에도 적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우려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학교에 다 지원이 될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정부의 재원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육비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의 납부금이 올라가는 네. 효과가 있지 않는가라는 우려도 하고 계십니다. 네. 저도 언뜻 그런 생각은 듭니다. 상식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그 학생들이 돈을 얼마 내는지를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학교에 정부가 다 지원을 해준다면 네, 더 많이 올리겠죠. 정부가 지원해 주는데. 네 그런 우려를 하고 네. 계신 분이 그러니까요. 계십니다. 네. 네네. 그러겠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자, 올 하반기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드디어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교수님께서 뭔가 좀 정책 담당자에게 조언해 주실 부분이 없을까요? 아까 뭐 댓글에서도 나왔는데 예전엔 어려웠을 때는 똑똑하고 공부를 또 잘하는 학생들이 그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중도에 탈락하고 나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런 중학교 무상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중학교는 시행을 하고 있지만요. 2002년에도 중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작할 때도 처음부터 순조로운 게 아니라 반대가 네.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그 당시 이제 IMF를 겪고 있어서 모든 가정이 이제 어려운데도 또 정부에서는 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예산에 더 민감하다 보니까 이제 반대가 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증액 교부금 특례 조항이라는 걸 마련해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그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반대 의론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이거는 하루빨리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17년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네. 고교 무상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86.6%입니다. 그러면은 국민 10명 중 9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이 많은 만큼 그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특히 교육부에서 지혜를 짜서 이걸 완성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누구나 해야 된다고 말하던 것이고 그래서 누구나 하려고 했던 것인데 못 해왔던 것을 이번에 합니다. 네, 의도가 수상하다? 글쎄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과장님도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저기 댓글에 팩트 체크는 하나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립학교가 모두 제외되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네, 사립학교 중에서도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그렇죠. 그런 사립학교만 무상교육에서 네.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학교의 유형으로 무상교육 제외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네, 네. 스스로 등록금을 얼마 내는지를 정하는 네. 그런 그래서 학교들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네, 네. 제외된다. 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규모로 보면은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그런 경제 성장에 걸맞는 수준의 교육 복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국민들께서 네, 생각을 하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있죠. 네. 이것을 아직도 유상교육을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무상교육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와 성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좀 전에 댓글을 보고 이제 대답을 주셨는데요. 저희 공무원 출연자 중에 이런 분 유일합니다. 댓글과 직접 소통하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우리 교육 복지 정책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살펴가십시오. 네. 네. 자, 여기서 오늘의 퀴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는 2021년도가 되면 등록금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니는 기간이 총 얼마가 될까요? 교수님 힌트 좀 주시죠. 네, 숫자라 아무래도 어려울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네, 우리나라 공교육 과정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요. 네. 모두를 더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6 더하기 3 더하기 3. 이거 참 쉽지 않네요. 어려운데요. 네. 네네. 6 더하기 3 더하기 3. 그렇습니다. 완성됐을 때 우리가 돈을 안 내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총 기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네. 지금 벌써 엄청난 댓글의 향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힌트를 많이 아닙니다. 드렸나요? 네. 저희는 절대 결정적 힌트나 정답을 거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KTV 사이다는 그렇습니다. 다 맞추고 계시네요. 네,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5분을 선정해서 편의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로 오늘 정책에 대한 이슈 어떤 것들 올라와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교수님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정부에 고맙다고 했던 말 취소하고 싶다.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네. 그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지만 4대 보험료 가입 부담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 예산을 해마다 확대하고 있으며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4대 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에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의 50%에 대해서 2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 알려주시죠. 네. 그 유치원 공공위탁에 대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 국공립 유치원을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네, 교육부는 여기에 대해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위탁 경영 주체를 국립학교와 사립학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단체에서 우려하는 개인에 의한 국공립 유치원 위탁 운영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디오게네스는 어느 국가든 그 기초는 젊은이들의 교육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말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고구마 100개를 삼킨 듯이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 저희는 내일도 탄산 가득 담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